여러분, 당신은 지금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법한 아주 좁은 골목길 한가운데로 차를 몰고 들어갔습니다. 예, 생각만 해도 벌써 숨이 턱 막히는데요? 그렇죠. 근데 앞불싸 반대편에서 다른 차가 진입해 오더니 하이빔을 번쩍 켜고 앞을 딱 가로막습니다. 양옆으로는 벽이 바짝 붙어 있고 뒤로 후진하자니 꽤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해요. 아, 진짜 최악의 상황이네요. 여기서 내가 먼저 한 발짝이라도 차를 빼면 약간 자존심이 상하고 영원히 지는 것 같은 그런 묘한 기싸움이 시작되잖아요. 갈등 상황에서 흔히 겪는 이 팽팽한 마비 상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은 무조건 버티려고 하죠. 절대 안 빼주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의 딥다이브에서는 우리가 일상과 비즈니스에서 피할 수 없는 이 좁은 골목길의 딜레마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네요. 오늘 다룰 내용이 정확히 어떤 거죠? 오늘 우리가 탐구할 소스 자료는 동양 철학의 정수로 불리는 책은담 제25강 좁은 길에서는 한 걸음 물러서라를 주제로 한 커뮤니케이션 마스터 클래스 강의 자료입니다. 아, 최근담이군요. 정말 깊이 있는 주제네요. 네, 일상이나 비즈니스에서 피할 수 없는 갈등을 마주했을 때 단순히 이기고 지는 것을 넘어서 물러섬을 통해 관계를 지키고 더 큰 그림을 그리는 성숙한 대화법을 마스터하는 것이 오늘의 미션입니다. 아주 훌륭한 미션입니다. 사실 우리가 본능적으로 갈등을 대할 때 뇌는 즉각적으로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모두에 돌입하거든요. 맞아요. 약간 생존 본능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갈등을 제로섬 게임, 즉 내가 이기려면 반드시 상대를 꺾어야만 하는 체스판처럼 이식하는 거예요. 이런 일반적인 접근 방식에서는 오직 옳고 그름만을 가리려 듭니다. 그 결과는 뻔하죠. 충돌이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거나 결국 누군가 한 명은 씻을 수 없는 패배감과 원한을 안고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상대방을 이겨서 일시적인 승리감은 얻을지 몰라도 결국 관계라는 더 중요한 자산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네, 진짜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의 자료인 책은담의 접근법은 이 패러다임 자체를 뒤집어 버립니다. 목적 자체가 누가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관계와 자신을 함께 지키기에 맞춰져 있거든요. 맞습니다. 책은담의 철학에서는 무조건적인 전진 대신 한 걸음 물러서는 양보, 중국어로 랑부를 택합니다. 양보, 랑부군요. 네, 이는 단순한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시야를 넓혀 더 큰 길을 열어주는 대단히 성숙하고 전략적인 선택이에요. 오늘의 딥다이브 미션은 이 철학을 바탕으로 갈등 상황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고급 화법을 구사하는 겁니다. 오, 고급 화법까지요? 네, 궁극적으로 HSK 5급에서 6급 수준에 이르는 고도의 타협과 조정 회화를 마스터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지 않을 수 없네요. 머리로는 이해가 갑니다. 관계가 중요하죠. 네, 그렇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좁은 골목길 상황에서 내가 먼저 랑보, 즉 양보를 해서 차를 끙끙대며 빼주면 결국 내 소중한 시간만 낭비하고 나만 손해보는 호구가 되는 것 아닌가요? 겉보기에는 명백한 굴복이나 다름없어 보이는데요. 아, 그 지점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갈등 해결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최근담이 말하는 물러섬이 결코 약함의 표출이나 굴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의미 없이 감정과 에너지를 갉아먹는 소모적인 충돌을 과감히 끊어내고 전체 상황을 통제하는 전략적이고 주도적인 선택으로 보셔야 합니다. 오, 통제권을 쥐는 선택이다. 네, 내가 먼저 비켜줌으로써 끝없는 대치 상태라는 마비를 해결한 문제 해결자가 되는 것이지 싸움에서 진패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주도권은 버티는 자가 아니라 판을 바꾸는 자에게 있습니다. 와, 단순히 굽히는 게 아니라 판 전체의 흐름을 내가 쥐고 흔드는 주도권의 전환이군요. 그렇다면 이 강력한 철학적 근거를 책은담의 원문 구절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료에 등장하는 핵심 구절들을 짚어주시죠. 네, 소스의 4번 슬라이드에 나오는 한자 원문을 발음과 함께 중국어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찐루자이추 류이부 위런신입니다. 찐루자이추? 의미가 어떻게 되죠? 해석하자면 길이 좁은 곳에서는 한 걸음을 남겨 남이 먼저 가게 하라는 뜻입니다. 방금 우리가 나눈 골목길 비유와 완벽하게 일치하죠. 억지로 밀고 나가 충돌을 키우지 않는 물리적, 심리적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길이 좁을수록 오히려 공간을 내어주라는 역설이네요. 진짜 멋진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번 슬라이드의 다음 구절이 오늘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이자 가장 유명한 철학적 명제죠. 그렇습니다. 바로 토웨이브 하이코티엔공, 토이이브 하이코티엔공입니다. 투웨이브 하이코티엔공. 네, 한 걸음 물러서면 바다로 하늘이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철학은 수백 년 전의 격언에 머물지 않고 현대 중국어의 관계조정 화법에 깊이 스며들어 있어요. 현대회화에서도 자주 쓰이나 보네요. 네, 예를 들어 시엔랑 이뿌, 시엔랑 이뿌. 먼저 한 걸음 양보하다. 부비정 이슈즈치, 부비정 이슈즈치. 순간의 화를 다툴 필요 없다. 총장유엔 라이칸, 총장유엔 라이칸.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같은 표현들로 오늘날까지 강력하게 기능하고 있죠. 한 걸음 물러서면 바다와 하늘이 넓어진다. 이 비유를 곱씹을수록 막 감탄이 나옵니다. 와닿으시네요. 네. 꽉 막힌 답답한 방 안에서 서로의 환한 얼굴만 보며 삿대질을 하다가 누군가 뒤로 한 발짝 쓱 물러서면서 닫혀있던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것 같아요. 당장 눈앞에 좁은 골목길만 보던 시선이 창문 너머의 넓은 바다와 하늘로 단숨에 확장되는 렌즈의 전환인 셈이네요. 아주 훌륭한 시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철학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이 철학을 실제 내 입 밖으로 꺼내기 위한 구체적인 무기, 즉 어휘와 문법을 장착할 차례입니다. 기대됩니다. 갈등을 다루는 언어는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잖아요. 네, 슬라이드 6번의 첫 번째 모듈, 갈등과 상황 자체를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핵심 단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상황을 떠올리며 발음을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첫 번째 무기고에 들어있나요? 첫 번째 단어는 양보하다라는 뜻의 랑부, 랑부입니다. 有时候需要让步,有时候需要让步. 즉 때로는 양보가 필요하다라는 문장으로 쓰이죠. 有时候需要让步. 다음은 갈등과 충돌을 뜻하는 충투, 충투입니다. 충투부도한 성지, 충투부도한 성지. 충돌이 끊임없이 격화되다라는 뜻입니다. 충투부도한 성지. 상황이 악화되는 걸 묘사하는 거군요. 오늘의 핵심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도 빼놓을 수 없겠죠. 네, 한 걸음 물러서다, 퇴이부, 투이이부입니다. 예문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퇴이부 웨이비슈슈, 퇴이부 웨이비슈슈. 한 걸음 물러선다고 반드시 지는 것은 아니다. 명언이네요. 투이이브 웨이비슈슈. 이어서 다투다는 뜻의 정즈, 정즈입니다. 메이피오 찌슈 정즈, 메이피오 찌슈 정즈. 계속 다툴 필요가 없다. 메이피아오지슈 정즈. 마지막으로 현재의 국면이나 상황을 뜻하는 주미엔, 주미엔입니다. 가이벤 땅시엔 주미엔, 가이벤 땅치엔 주미엔. 현재의 국면을 바꾸다라는 뜻이죠. 방금 짚어주신 단어들, 예를 들어 충돌이 격화되다라던가 국면을 바꾸다 같은 표현들은 내가 막 화가 난 당사자라기보다는 이 상황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제3자나 감독관의 언어처럼 들려요. 상황을 객관화하는 힘이 있네요. 오, 정확히 보셨습니다. 감정에 매몰되지 않기 위한 첫 단추죠. 자, 그럼 7번 슬라이드. 이어서 갈등을 해결하는 전략과 결과에 관련된 두 번째 단어 모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무기고네요. 이 단어들은 중국 문화, 나아가 인간관계의 본질을 관통하는 심리적 장치들입니다. 첫 번째는 체면을 뜻하는 티미엔, 티면입니다. 给对方留点体面, 给对方留点体面, 상대에게 체면을 남겨주다라는 뜻인데요. 체면이 중요하죠. 인간관계에서 코너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잖아요. 상대방이 도망갈 수 있는 체면이라는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해결의 핵심이죠. 상대에게 체면을 남겨주다. 결국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네요. 다음 전략은 무엇인가요? 시야를 확장하는 장유엔, 즉 장기적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종장유엔 라이칸 껑하오, 종창유엔 라이칸 껑하오. 장기적으로 보면 더 낫다는 뜻입니다. 종창이엔 라이칸 껑하오. 다음은 이성적인 판단을 뜻하는 选择, 선택입니다. 这是理性的选择. 이것은 이성적인 선택이다. 这是理性的选择. 그리고 자신을 통제하는 克制, 자제하다입니다. 学会克制情绪, 감정을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죠. 네, 学会克制情绪.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여지 혹은 공간을 뜻하는 콩지엔입니다. 개입관시 리우 콩지엔, 관계의 여지를 남기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체면, 장기적, 자제, 공간. 참 신기하게도 이 단어들의 뜻을 듣기만 해도 분노로 쿵쾅거리던 심장이 조금 차분해지는 기분입니다. 여기서
언어학적, 심리학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사실이죠.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고요? 네, 우리가 머릿속으로 디니엔, 티미엔이나 장유엔, 장유엔 같은 단어를 떠올리고 입 밖에 내는 순간 뇌는 즉각적으로 공격적인 전투 모드의 스위치를 끄고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해결 모드로 시스템을 전환합니다. 아,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거군요. 맞아요. 즉, 이 단어들은 상대방을 설득하기 이전에 내 자신의 감정에 거는 심리적 브레이크인 셈입니다. 훌륭한 분석입니다. 내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 슬라이드 8번에 나오는 이 단어들을 문장으로 엮어낼 핵심 문법 공식 3가지도 알아볼까요? 네, 앞서 배운 어휘들을 세련되게 조합하는 마법의 공식들입니다. 첫 번째, 퇴이뿌, 트이이뿌의 결과를 더하는 공식입니다. 예문은 퇴이이뿌 실칭 파너 하우제주에 퇴이이뿌 실칭 파너 하우제주에 한 걸음 물러서면 오히려 일이 잘 풀린다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면 일이 잘 풀린다. 입니다. 没必要争一时之气，没必要争一时之气，즉 순간의 분노를 다툴 필요는 없다. 순간의 분노를 다툴 필요는 없다. 세 번째는 렌즈를 전환하는 총장遠來看, 총장遠來看의 판단을 더하는 공식입니다. 총장遠來看,这是明智的. 총장遠來看,这是明智的. 장기적으로 보면 현명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할 필요가 없다. 메이비어. 나 장기적으로 보면 장면 라이칸 같은 패턴들은 상대방을 막 훈계하려는 게 아니네요. 그럼요. 우리 둘 다의 시야를 눈앞의 감정 싸움에서 미래로 옮겨주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군요. 자, 무기 장착이 완벽히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의 딥다이브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드디어 실전이네요. 우리가 방금 분석한 철학과 어휘들이 실제 대화 속에서 어떻게 폭발력을 갖는지 슬라이드 9번부터 나오는 4단계로 이루어진 갈등 해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에스컬레이터 구조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귀를 쫑긋 세워주세요. 원칙에 따라 전문가님께서 각 단계별 상황의 중국어 대화 원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생생하게 먼저 논스톱으로 읽어주실 겁니다. 그러고 나면 제가 그 뒤에 한국어로 상황의 뉘앙스를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실제 비즈니스나 심각한 갈등 현장에서 오가는 팽팽한 긴장감을 목소리에 담아보겠습니다. 10번 슬라이드, 에스컬레이터의 1단계, 대립 상황 발생입니다. 양측에 꽉 막힌 골목길에서 빵빵 거리고 있는 폭발 직전의 상황을 상상해 보시죠. 家人一阵死我们一头谈不拢，双方的态度都很强硬，气氛越来越紧张。再这样下去就会加剧冲突，大家都不肯让步입니다. 와, 목소리에서부터 숨 막히는 답답함이 막 전해지네요.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합의가 안 된다. 양측 태도가 모두 강경하다. 분위기가 점점 긴장된다. 이대로 가면 갈등만 심해진다. 모두가 양보하려 하지 않는다. 꽉 막힌 벽이죠. 네, 누군가 한 명이라도 양보를 하지 않으면 공멸할 수밖에 없는 데드락 상태를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군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만 남게 되죠. 그래서 바로 슬라이드 11번, 에스컬레이터의 2단계, 철학 제시로 내려갑니다. 뜨거워진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관점을 완전히 전환하는 기막힌 타이밍입니다. 들어보시죠. 네. 蔡根泰利有句话说得很好，进入在出，留一步于人性，退一步不是认输，而是给事情留余地，这样才能改变局面입니다. 와, 이 2단계 대화야말로 정말 고도의 심리전이자 너무 매력적인 기술입니다. 해석해드리면 책은 담에 좋은 말이 있다. 길이 좁으면 한 걸음 남겨 남이 가게 하라. 물러선다고 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일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다. 그래야 국면을 바꿀 수 있다. 인데요. 네, 아주 정중한 접근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보통 핏대를 세우고 싸우는 와중에 갑자기 옛날 고전에 이르기를 하면서 명언을 꺼내면 자칫 꼰대 같거나 분위기를 더 망칠 것 같잖아요. 자칫하면 기름을 붓는 꼴이 되죠. 근데 이 화법은 상대방의 논리를 직접적으로 반박하지 않으면서 제3의 권위 있는 지혜를 빌려와 공간을 흩뿌립니다. 일종의 말의 유도, 버벌 유도랄까요?
상대방의 공격적인 에너지를 정면으로 받지 않고 부드럽게 흘려보내면서 이성을 되찾게 만드는 마법의 주문처럼 작용합니다. 언어적 유도라는 표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가 틀렸고 내가 맞다가 아니라 우리 둘 다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더 높은 차원의 지혜를 빌려와 지금 상황을 내려다보자고 제안하는 우아한 초대장이거든요. 우아한 초대장, 좋습니다. 자, 이성을 조금 잡았다면 이제 12번 슬라이드 3단계 양보 제한 확법으로 넘어갑니다. 앞서 장착했던 무기들이 어떻게 상대를 배려하며 해결책으로 이끄는지 들어보시죠. 네, 들어보겠습니다. 要我们先让一步 maybe 要争一时之气给对方一点体面从长远来看对大家都有利克制一下情绪吧 발음은 要不我们先让一步没必要争一时之气给对方一点体面从长远来看对大家都有利克制一下情绪吧 네, 아주 논리적이죠. 이렇게 부드러우면서도 논리적인 제안을 받으면 약간 뾰족했던 마음도 둥그러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체면을 세워주니 자존심이 다칠 일도 없고 장기적인 이익을 언급하니 명분도 서잖아요. 맞습니다. 퇴로 없이 상대를 구석으로 몰아넣는 대신 T면, 즉 체면이라는 출구와 이성적으로 생각할 공간을 열어주었기에 가능한 대화의 흐름입니다. 이제 드디어 슬라이드 13번 에스컬레이터의 마지막 4단계 수용과 관계 확장에 도착합니다. 좁은 골목길을 벗어나는군요. 네, 넓은 바다와 하늘을 맞이하는 평온한 결말입니다. 你怎么说我也冷静下来了退一步确实让事情简单了关系反而没有那么紧张了这是一种成熟的处理方式退一步海阔天空입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이네요. 내 말을 들으니 나도 진정됐다. 한 걸음 물러서니 일이 확실히 단순해졌다. 관계도 오히려 덜 긴장됐다. 이는 성숙한 처리 방식이다. 한 걸음 물러서면 세상이 넓어진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네, 1단계에서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던 붉은색의 긴장감이 4단계에 와서는 한없이 넓고 푸른 바다처럼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주 명확해졌어요. 슬라이드 14번에서 이 4단계 시뮬레이션이 보여주는 핵심을 리뷰해 볼까요? 메커니즘은 명료합니다. 투이 이부라는 중심축을 바탕으로 메이비오와 랑보로 충돌을 막고 T면과 공간으로 상대를 배려하며 총장유의 라이칸을 통해 타협을 이끌어내는 이 정교한 메커니즘.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물리네요. 네, 이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결국 관계의 확장, 즉 하이코 티엔콩이라는 아름다운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해부해본 이 놀라운 대화법을 그저 고개 끄덕이며 귀로만 흘려보낸다면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정말 아깝죠. 그래서 슬라이드 15번에 액션 플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료의 후반부에는 여러분이 이 철학을 현실에서 직접 내재화할 수 있는 강력한 3가지 액션 플랜, 즉 미션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언어와 철학은 사용할 때 비로소 내 것이 되거든요. 미션 1은 말하기입니다. 주제는 我选择退一步的一次经历我选择退一步的一次经历 즉 내가 한 걸음 물러섰던 경험입니다. 내 경험을 말해보는 거군요. 네, 오늘 배운 어휘와 문법을 활용해 3에서 5문장으로 나의 실제 경험을 묘사하고 직접 목소리로 녹음해보는 겁니다. 목소리로 내뱉는 과정에서 뇌에 깊이 각인되죠. 녹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미션 2는 롤플레이입니다. 방금 우리가 탔던 4단계 갈등 해결 에스컬레이터 구조를 여러분의 실제 직장이나 가정 내 갈등 상황에 대입해서 파트너와 연습해 보십시오. 만약 당장 롤플레이를 할 언어 교환 파트너가 없다면 거울을 보면서 1인 2역을 해보는 것도 훌륭한 시뮬레이션이 될 수 있겠네요. 오, 1인 2역. 아주 좋습니다. 실전에서 막 아드레날린이 분비될 때 이성적인 화법이 튀어나오려면 이런 연습이 진짜 필수니까요. 마지막 미션은 무엇인가요? 미션 3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장문입니다. 목표는 HSK 6급 수준의 논리 전개예요. 주제는 투이 이쁘더 쯔호이, 즉 물러섬의 지혜입니다. 투이 이부더즈회 우대 학습한 달기의 핵심 단어와 3개의 문법 공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120자에서 150자 정도의 짧지만 논리적인 에세이를 완성해보는 것입니다. 글을 쓰면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 이 철학이 여러분의 삶 속에 단단히 뿌리내리게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심층 탐구가 끝나는 즉시 3가지 미션 중 하나를 꼭 선택해서 오늘 바로 실천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입 밖으로 내어 상황을 통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니까요. 맞습니다. 지식은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때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배운 중국어 회화가 단순한 어휘 암기를 넘어 여러분의 일상을 더 지혜롭게 경영하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딥다이브 어떠셨나요? 방송을 시작할 때 제가 좁은 골목길의 비유를 들었었죠.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크고 작은 찡로 짜이초, 즉 좁은 길에서 누군가와 마주칩니다. 네, 매일 겪는 일이죠. 핏대를 세우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나를 서운하게 하는 가족일 수도 있으며 어쩌면 나 자신 안의 옹고집일 수도 있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꽉 쥐고 있던 고집스러운 핸들을 놓고 먼저 비켜줄 수 있는 마음속의 좁은 골목은 어디인가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질문이네요. 기억하십시오. 갈등의 한가운데서 내가 먼저 뒤로 한 걸음 물러설 때 그 비워진 자리를 채우는 것은 자존심 상한 패배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얽혀있던 족쇄를 풀고 여러분과 상대방이 함께 자유롭게 헤엄치고 날아오를 수 있는 끝없는 넓고 푸른 바다와 하늘, 하이코어 티엔콩일 것입니다. 그 넓은 공간을 창조하는 주도권을 여러분이 쥐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심층탐구에서 더 흥미롭고 단단한 지식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